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저 주쌤 김도영이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오늘 금요일 한 주를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상당히 위축됐던 한 주간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아래 계속 흔들어대는 장세가 지속되었고요. 뭔가 내 종목이 잘 산 것 같은데 다음날 장대 연봉을 맞고 나서 손절을 하고 나면 다음날 다시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됐습니다. 시장은 지금 현재 추세 구간이 아닌 비추세 구간으로 어느 정도 한쪽으로의 방향 쏠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우리 대박 플러스 새롭게 단장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시청률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요. 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애정 부분 게시판에도 또 써주시면요, 질책과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더더욱더 열심히 방송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고요, 02-3153-2611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서울경제 홈페이지 www.cntv.co.kr로 오셔서 대박 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통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분명히 기법 또는 시황감 부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요, 게시판과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멘토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오늘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저 주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또한 월요일날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주도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좀 출발해 보죠. 오늘장 그래요. 지난주 이후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주쌤이 원했던,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원하셨던 금요일날 반등은 나왔습니다. 결국 다행인 것 같은데요. 일단 12.45포인트 좀 더 추가 상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2006.23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제가 미리 좀 승천 쪽에서 일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상세하게 숨어있는 정보까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포인트 상승 마감한 504.06포인트로 코스닥이 마치는 모습의 중소형주 랠리들 개별 종목 장세는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같은 경우는요, 2.7원 하락 마감한 2원 70전 하락 마감한 1060.2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파생시장 잠시 뒤에 좀 할 얘기 좀 많거든요.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연말과정 시황관, 제 기사가 지금 블로그뿐만이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계속 좀 들어가고 있죠. 매일 시황관이 들어갔는데 전 연말 랠리 분명히 있다, 공포에 매수를 하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냐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었던 포지션 하나가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장 일단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본격적으로 제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하고요. 점검하는 시간 먼저 AS 시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화무역 목표가 4만원 터치를 함으로 인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26.4%의 이익 실현 매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라이콤 전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월요일 시초가인 2650원의 이익 실현 21.5% 축하드립니다. 더 날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할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역시 20% 수익률 축하드립니다. CJ 헬로비전 방송통신법 얘기를 했는데요. 조금 탄력 둔화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대응적인 측면으로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시초가 17,250원에 2.7%의 약 수익 구간 수익 역시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익 실현 빠져나갔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보셔야 될 내용이 좀 있죠. 제가 이제 CJ 헬로비전과 마찬가지로 MSO 사업, SO 사업, 즉 종합 유선 방식 부분에 대해서 채널 사업부와 긍정인 부분과 부정인 부분을 놓고 스카이라이프 분명히 본보기를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거든요. 좀 아쉽겠지만 처음으로 첫 종목 지난 라운시켜 이후에 이번에서 다시 한번 좀 아쉽게 시초가 26,750원에 8%의 손절 매도 처리는 됐습니다. 역시 누적 수익률 보면 짱짱하게 지금 이번 대박 플러스 시즌2를 하고 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오면서 누적 수익률 40%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요. 차트를 통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하나하나씩 그리고 매도된 종목 먼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목표가 4만원을 설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여러분들과 제가 시황 그리고 주가의 위치 기법이라고 하면 기법일 수 있는데요. 저만의 기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잘 맞는 옷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신호등의 기법상으로 놓고 보니까 목표가 제가 4만원 딱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목표가를 정확하게 찍고 조금 더 슈팅 나갔다가 빠져나오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서 마지막 이익 실현으로 먼저 빠져나와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주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4만원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보십시오. 단기적인 저항대가 4만원대에 공격적으로 계속 붙으면서 위축되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재매수 관점 36,000원대의 드라이브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는 위치이다. 또는 안정적인 성향은 다시 33,000원대까지 봐야 되니까요. 차익 실현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죠. 이것이 바로 신호등, 주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기본에 충실했던 종목입니다. 자, 이라이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라이컴도 이 관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올라가던 주가의 위치가 신호등을 따라서 잘 올라갔었죠. 그런데 신호등 자체에 중요했던 포인트죠. 바로 녹색 등을 몸통으로 깨고 내려오게 되면 위축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포인트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빠져나갔던 포트 자리인데요. 자, 시가 자체는 갭을 떠서 출발을 했으나 위에 녹색 등을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전량 이익 실현 처리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기술적 반등의 IT 부품들 잠시 뒤에 시황감과 함께 중소형주의 전략 잡아드릴 건데요. 그 관점에 이라이콤 여전히 주도 섹터는 분명히 살아있긴 하다. 하지만 가격적인 매력이 조금은 없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니까요. 만약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대략적으로 21,500원 못 뚫어내면 전량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LMS입니다. LMS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판단해 보셔야 될 종목인데요. 잘 가다 잘 안 가요. 솔직하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명하게 신호등의 모습상은 바닥에 있던 캔들이 안쪽으로 신호등 안쪽에 들어오면서 악셀라이트를 밟고 황색 등까지 뚫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점 포인트로 한번 볼까요? 바로 브레이크 자리가 걸려야 될 자리죠. 빨간 등 자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줄여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캔들 자체가 다 올라타고 있다는 거죠. 깨는 척 하다가 다시 강력한 신호등의 지지력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관점을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참 아주 쉽고 간단 명료하게 했습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게 하는 게 주식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간단하고 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호가 그리고 수급의 심리, 그리고 시장의 시황관에 대한 수급적인 측면의 주도 섹터들, 주도 주체들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관점에 놓고 보면 LMS 오늘 강한 상승대로 다시 한번 올라타는 모습인데요. 역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목표가 21,100원 일단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금 더 끌고 가는데 21,100원 올라타면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익 실현 가격을 올려가면서 더 홀딩하는 전략 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아쉬워하셨던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볼까요? 자,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발견되었던 종목을 깔끔하게 AS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렌트카죠. AJ 렌트카입니다. 아주렌트카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영어 안 쓰고 차라리 한글로 아주렌트카 썼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부분 측면, 먼저 수급적인 측면으로 한번 보죠.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J 렌트카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종목과 시황에서 투신을 따라갔으면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지수가 움직이는데 파생시장의 움직임을 가장 많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잡은 건 투신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강력히 잡아드리겠고요. 투신과 보험의 안정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특히 국가창고에서 들어오면서 꾸준하게 AJ렌트카 같은 종목은요. 차트는 이제 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가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신호등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목표가를 일단 조금 설정을 해놓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12,000원대 구간 정도로 설정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상장되고 나서 이제 와서 올라가는 모습 쪽에서 조금은 단기 고점 징후를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요렇게 한 12,000원대를 쭉 가보니까요. 지난번에 지지력 밑에서 올라갔고 여기서 단기 저항대를 맞았던 중간 가격대라는 거겠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일단 12,000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바리스타. 일상에서 종목을 찾고 나니까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렌트카 차량들이 너무 많다는 거 한번 봤다 그랬죠. 그 관점에 보니까 상당히 수급이 살아있었고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다. 목표가까지 더 끌고 가보자라는 부분과 함께요. 12,000원 종가상 안착하게 되면 12,600원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짧게 상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추천해드렸던 마지막 종목은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더존비즈온인데요. 더존비즈온 같은 경우는요, 잘 가다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먼저 한번 보죠. 자, 수급 자체적으로 좀 보면요, 더존비즈온은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분명히 지난주엔 기관들이 이번 주 초까지도 잘 들어오다가 보험 창구와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었던 물량을 뺏었습니다. 시황간에서 하나를 지금 빨리 찾으셨겠죠. 뭐죠? 그렇죠. 연기금이 지금 포트의 종목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관점에서 오늘과 다음 주 초 잠시 뒤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제 연기금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 아이러브 연기금을 해야 될 시점 분명히 왔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관점에 더존비즈온 좀 아쉽지만 수급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관점에 좀 더 보유 의견을 드린 이유는요. 동사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4분기부터 실적이 꾸준하게 나온다. 바닥권에 돌아왔다. 그 다음 여러분들의 이평선과 저희가 차트 먼저 보여드리고 짧게 설명해줘. 자, 차트 한번 보자고요. 모양을 보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습니까? 바로 바닥권에서 돌아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바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가요. 이평선 부분에서 여러분들 잘 익숙했던 모습이죠.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제 올라탈 준비를 하기 때문에요. 역시 더점점 짧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4분기 실적과 1분기 실적 양호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 수급적인 측면에 조금 꼬이긴 했지만 역시 투신 쪽이 추가적인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의 포인트고요. 적절하게 한 주 동안 잘 올라가다가 좀 눌린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좀 눌리긴 했지만요. 추가적인 부분 반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짧게 우리 목표가인 11,000원까지 대응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오늘은 말씀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셨던 내용 중에요. 하나를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신호등이 녹색등에서 올라간다는 캔들이 밖에 있다가 캔들이 이렇게 밖에 있다가요. 신호등이 여기 있는데 녹색등이 여기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면 매수 포인트라고 했죠. 그러면 신호등엔 녹색과 황색등과 그리고 빨간색 등이 있습니다. 이 관점인데 우리가 빨간 등에서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역시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해버리면 된다라고 했죠. 지지와 저항값이에요. 자, 이평선도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녹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 올라갑니다. 황색선이 내려오다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빨간 등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녹색 등이 내려오는 황색 등과 교차하면서 데드를 하다가 골드를 하죠. 자, 여러분들 이평선에 여러분들만의 이평선을 갖고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신호등을 이해하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제가 이 신호등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호등의 기법은 네, 주쌤의 이 옷에 딱 깔끔하게 잘 그나마 좀 슈트가 잘 맞죠? 그죠? 네, 너무 그렇게 사인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 녹색 등, 그 다음에 황색 등, 그리고 빨간 등으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했단 말이죠. 뭐냐? 시장의 종목의 호가, 심리, 수급의 추이, 주도, 주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웠을 때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지금 망각하고 계세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초심으로 돌아간 걸 이거 다 분석하려면 어려우시죠? 그렇죠? 장중에. 그러니까 누가 분석하고 있다고요? 이 신호등이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원리는 지금 얘기했던 이평선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본으로 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들이 화면상에 보시지만 녹색등과 황색등이 나란히 계속 간다. 정배열로 간다. 여러분들의 주가에 이평선에 대입해서 같이 보셔도 충분히 승부를 띄울 수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다고 못했기 때문에 이 얘기 조금 짧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이제 뭐 그러면 본격적으로 조금 우리가 준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죠? 뭐랄까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AS 점검했으니까요. 본격적으로요. 신호등 매매 그리고 시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 시황을 저희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주 시황, 요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뒤돌아보고 다음 주 전략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겠죠. 앞에서 오늘 장이 잘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1시간 정도의 위험성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말까지 공포의 매수를 잡자라는 시황관을 바꾸지 않겠다. 만약 바뀌어야 될 위험성이 도래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오늘 그 위험성이 하나가 나올 뻔했었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결론은 시황관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과연 한 주 동안 어떤 흐름들이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는요, 개인들의 매도세가 주초 부근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주초에 많이 출회가 되다가 시장 자체가 급반등이 좀 있었죠. 그때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 쪽이 좀 일부 포착됐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소폭 매수세를 여전히 꾸준히 사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매도 압박 부분을 계속 출회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꾸준하게 시장을 어느 정도의 적정 자금력을 가지고 보유 의견 쪽으로 매수를 지금 방어 쪽으로는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니까요. 개인들 상당히 들어오다가 일단은 꾸준하게 일부를 차익 실현을 이번 주말을 핑계로 목요일과 금요일에 좀 빠져나왔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규모 어떻습니까? 증가되던 코스닥이 힘들던 게 빠졌죠. 자, 포인트 하나 잡아야죠. 중소형주 코스닥에 외국인의 수급이 후반부에 주후반에 들어왔구나. 그렇다 한다면 중소형주 가능성 있을 수 있겠구나. 일단 물음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관계 쪽 보니까요. 매수세 들어왔던 지난 금요일 이후에 꾸준하게 오늘까지 팔아버립니다.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기관이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를 코스닥주를 팔고 대형주 쪽으로 코스피 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따라갔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얼마 안 사줬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에서의 수급의 특징은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체해야 될 타이밍이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선물 시장 쪽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들 시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계속 누적시켜 축소해서 매술 쪽으로 전환 스위칭, 지난주 대비해서 축소는 나왔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꾸준하게 누적 매도 포지션을 축소하다가 목요일과 금요일 날 다시 증가하는 부분이 일부 발생됐고 다행히 최종 종가상에서 외국인들은 오늘 수급에서 어제보다 축소를 했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기관계 금융투자가 계속 청산을 하다가 이익 실현을 하다가 저점에 매수한 걸 주식처럼 하다가 막판부에서 다시 재매수 그 비어있는 내용의 수량을 다시 채우는 것이 특징이었다. 자, 옵션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옵션은 조금 배제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봤죠. 왜 한 주간의 수급이 계속 중요하냐면요. 그걸 체크하지 못하면 내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를 몰라요. 자, 지난주 거를 울다가 리뷰를 해보죠. 네, 리뷰를 해보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만 체크하자 그랬죠?
투신만 체크하면 수익 나신다고 했습니다. 네. 파생시장에서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투신이 어제만 하나를 예를 들게요. 어제 시장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종일 빠졌죠. 그런데 투신은 공격 앞으로 매수를 잡았습니다. 뭘? 선물을. 오늘 시장 출발 어떻게 됐죠? 갭상승 나왔죠. 추가 반등 유지됐죠. 그런데 투신이 오늘 뭐 했습니까? 아침부터 매도였죠. 1박 2일로 차익 실현. 무슨 얘기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서 투신을 잘 봐라. 선물에서 투신 따라만 다니셔도 목요일과 금요일날 수익 챙기셨죠. 매수로. 그죠? 반대로 볼까요? 주초는 어떻게 했냐면 투신이 시장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월요일날 강한 상승세 있었죠. 매도를 쳤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시장은 어김없이 빠졌습니다. 아주 간편한 논리겠죠. 주도 주체만 알면 잡을 수 있어요. 파생에서도 한 주 동안의 주도 주체는 분명히 그날 당일도 나온다는 말이고요. 자, 앞에서 또 종목적인 측면 한번 보면 제가 여러분들께 투신이 사는 종목은 집중하자라고 했죠. 그런데 목요일과 금요일날 투신의 매도가 나오는 종목군들은 어떻던가요?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 드렸죠. 왜 투신을 집중해라? 중소형 대형주. 투신이 시장에서 주도 주체로 단기간에 승부를 띄우러 간다더라. 수익률 때문에 이 말씀 드렸고요. 그 과정에서 정확하게 투신의 플레이에 시장은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 중에 오늘 만약 양봉이 뽑힌 종목군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세가 나오지 않고 둔화되고 있는 것 중에 투신의 매도가 나오지 않고 여전히 꾸준한 매수세와 홀딩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렇죠. 주쌤이 말씀드렸잖아요. 들고 가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금융투자 믿지 마시고 투신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 다음 주체 하나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의 방어를 잘하고 있는 주체가 있죠.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자, 연기금인데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지수를 방어하는 성격도 상당히 많다라고 잘 알고 계시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다시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희가 종목을 강하게 홀딩해서 못 가져가게 돼요. 자, 분명히 기관이, 연기금도 기관이죠. 그죠? 근데 기관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세마 있잖아. 중소형주는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중소형주 팔고 있지. 겁나게 팔았죠. 코스닥 공포 만들었죠. 내가 대형주로 갈게 했어요. 추격 매수 잘 갔는데요. 수익은 났나요? 안 났죠.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 창구는요. 그런데 연기금은 뭐 하고 있죠? 여전히 매수하고 지수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금이 바로 다른 날도 아닌 어제 오후부터 갑자기 수급을 바꿉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중소형주. 앞에서 AS 점검할 때도 보셨죠? 하나 체크하자라고 했죠? 뭐 하시냐? 연기금이 현재 땡억 정도, 그러니까 몇 천억 정도는 되겠죠? 다음 주부터 꾸준히 시장의 방어를 하기로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루머는 루머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되, 하지만 오늘 이런 것이 시장에 먼저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한 주 먼저 일 때 보면 시장에서 수급 주도 주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소형주에서
왜 여러분들이 연기금 자금이 오늘부터 들어온 애들을 집중해야 되냐. 내 종목이 들어왔는지 빨리 살펴보세요. 예, 시청률은 계속 우리가 유지해야 되니까 잠깐 이렇게 놔두고 노트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중소형주가요. 제가 정관이다, 원칙이다라는 게 있어요. 아무튼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변경이 나오면서요. 다음 주에 중소형주 운용사들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그게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종목이 쏠리기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11월 마지막 주에 시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함께 대박 플러스를 1년만 보시면요. 그 해에 그 몇 주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확인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연기금의 자금 집행 부분들이 꾸준하게 중소형 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는요. 대형주 쪽 지수방어로 들어오는 거는 별개의 자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연기금의 수급 플러스 기관, 투신 쪽의 수급이 꾸준히 지속되는 종목은 강력히 홀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고요. 중소형주에서 여러분들 외국인들 따라가지 마세요. 지금 기관 플레이를 따라가셔야지만 연말까지는 여러분들의 포트에 있는 종목이 또는 주쌤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라도 따라오신다면 수익은 분명히 고수익을 좀 챙길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오늘 파생시장에서 위험성이 하나가 나왔어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요거 하나만 볼게요. 누적적인 포지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거 한번 보죠. 시장 종합 하나만 볼게요. 이거 그냥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기 때문에 요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1조 5천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요. 1조 5천억. 그 다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요. 기관계 쪽에서 지금 9천억대 매수위인데 금융투자가 하나도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요. 금융투자가 8,800억대 매수이고요. 네. 그 다음 투신 쪽이 오늘장에서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으로 400억대를 나왔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외국인이 어제 시장을 밀어버리면서 파생시장을 1조 5천억이나 누적을 시켜놨어요.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매도 누적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투자 쪽을 보니까 금융투자를 보니까 정확히 적자고요. 우리가 시장의 생리 8,800억을 지금 매수 위쪽으로 베팅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투신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투신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다가 오늘 최종 얼마가 나왔다고요? 마이너스 400억이니 하방 쪽으로 스위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기억 하나 하죠. 선물왕을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투신은 이번 주 내내 뭐 했다? 1박 2일 트레이딩 했다. 네. 더 짧게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까요? 특치기 단타 쳤어요. 네? 전날 사고요. 다음날 영락없이 자신들의 포지션 맞으면 다 때리면서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강하게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톱이 돼버린 겁니다. 고점을 더 치고 못 갔습니다. 투신이 아침부터 차익 실현을 빠르게 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의 생리를 하나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연말 12월 동시 만기까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걸릴 것 같은데요. 금융투자는 이렇게 1박 2일로 단기 트레이딩, 단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주체로 나타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들이 사고 팔았던 위치를 제가 잠시 뒤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고점이라고 말하기 전 단기적으로 고점 인식이 되는 자리에서부터 매도를 잡아서 떨어지니까 약한 이익 구간에서 다 청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뭘 하고 있냐면 매수를 잡고 있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자리 있죠. 최근에 얼마 전까지 한 이번 주 빼고 보죠. 지난주 조금 분위기 별로 좋지 못했죠. 전 종목이 좀 어렵기 때문에 1960포인트 때까지 갑자기 밀리고 2000포인트가 쉽사리 빨리 깨졌다니까. 그때 금융투자는 뭘 했냐면 그렇죠. 선물시장을 매수로 누적시켜서 가지고 왔습니다. 금융투자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예측을 하고 방어와 저항을 잡고 그 부분이 어느 정점에 약 손실 구간이나 약 수익 구간 또는 큰 수익이 발생이 될 경우에 거기서부터 청산을 시작합니다. 투신처럼 짧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이걸 또 적어 놓으시고 평생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파생의 분석과 시장의 분석은 생리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시면요. 제가 할게요. 제가. 주쌤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분석 다 할게요. 보세요. 이거 분석 아주 상세하게 잡았죠. 어디서 못 듣습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서울경제에서밖에 못 보십니다. 네, 정말 장중에도 수급 제대로 체크를 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못 믿으셨죠? 양치기 손해라고 제가 양치기 손해가 아니라 1분 전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을 위로 당길 것처럼 하다가 1분 뒤면 시장을 빼버린다고요. 그게 양치기 손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양치기 손을 잡아내는 거 제가 늑대죠. 그렇죠. 이빨 꽉 물면 파생. 오늘도 전략적으로 제대로 수익을 또 챙겨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수급을 분명히 아셔야지만 파생을 이제 읽었으니까 아하 그렇다면 금융투자 창구가 다음 주 포인트 이제 들어갈게요. 여기서 짤게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 쌤, 근데요, 시청자분이 이렇게 보시다, 채널을 돌릴까? 파생 때문에 이러시는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쌤아, 주쌤아, 정말 열정적이고 참 좋은데, 신호등도 좋은데, 나는 삼성전자가 아니라 중소형주 하나를 갖고 있어서 이거하고 해당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분명히 지금부터라도 어려우실 때지만 더 잘 보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계좌는 어떻게 돼요? 정말 정신없이 불어납니다. 왜냐하면 수급의 주체를 알고 있죠. 그리고 파생시장의 흐름도 파악을 하고 있죠. 그럼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의 양봉을 따라가야 될지 음봉의 눌림목을 잡아야 될지 전략이 나와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주 시험관 하나 갈게요. 외국인들을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 미결제 약정 부분도 안정적으로 들어올 뿐더러 1조 5천억이라는 매도는 조금 많이 과도하다. 시간 대비. 그렇다면 환매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 지금 주도를 하고 있다 없다. 지금 외국인 얘기 안 하고 있죠. 제가 계속 2주 연속. 네, 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거 막 달렸잖아요. 이제 숨고르기로 물 한 잔 먹고 있는 정도의 시기예요. 아마 제가 보는 관점에 다음 주 정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다음 주 후반부터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포착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금융투자 쪽에서 이거 보십니다. 금융투자의 매수세가 만약 단 하루 만에 청산 매도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지수 관련된 종목군들 있죠. 일단 다 때리세요. 빨리. 같이 고점에서. 빠방 때리세요. 아셨죠? 이것은 이제 저점을 바닥을 찍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온 기술적인 지수의 위치가 이제 단기 고점이거나 기술적 그 자리를 잡는 포인트니까 요거 조금 다음 주 주초에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투신이요. 네, 믿지 마세요. 대신 요것만 보세요. 장중에요. 여러분들 종목 보시다 수급 체크하시다가요. 투신이 한 1,400억 정도 한쪽으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오면 그때 정도야 매수가 오후장부터나 오전 내내 들어왔다. 아하, 내일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도 높겠구나. 그러면 내 종목을 또는 내 현금을 오늘 조금 활용해서 종목을 잡아도 되겠고 그 종목도 누가 잡아준다고요? 여러분들 어려우시잖아요. 주쌤이 신호등으로 잡아서 드린다고 약속을 좀 드리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오늘 최종 하나의 결론을 좀 내어드리면요. 오늘 이 외국인과 투신의 싸움이 하나 붙다가 개인들이 하루 종일 마이너스가 났는데요. 오늘 이제 아마 서울경제에서 처음 얘기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이 옵션 만기를 끝냅니다. 세 번째 금요일날 끝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 여기서요. 미국이 급락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다음 주에요. 여러분들 역시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공포 매수 자신 있게 하자. 네, 그럼 뭐죠? 추격 매수
금지. 그리고 시장은 간다. 떨어질 때마다 야금야금 자신있게 평단가 낮추는 작업 사십시오, 비주. 아시겠죠? 그러면 그 반대로 뭐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내 종목이 나 혼자 그냥 강하게 급등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차익 실현하세요. 올라갈 때마다. 시장보다 강하면. 지금 맡고 있는 애들이 차익 실현 욕구 때문에 요 녀석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다음 주도 역시나 공포가 나오면 매수하자. 외국인들 매도 포지션 때문에 시장이 눌려야 된다? 네, 어떤 근거로요? 네, 제가 오늘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다음 주도 공포를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채권과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 지금 달러 인덱스를 다 보고 방송국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다행히 마지막 잡아드릴게요. 종합지수로 잡지 않습니다. 저는 파생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요거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방송에서. 자, 선물 지수상 가장 중요한 자리 잡을게요. 266.30자리고요. 요게 뚫려서 가면 어디까지 가셔서 주식을 그리고 선물을 들고 가셔도 되냐면 270점대까지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선물 지수가 혹시라도 266.30대를 저항대 오늘 여기를 찍었어야 되는데 못 찍었거든요. 여기를 찍어내다가 맞고 떨어지는 형태면 조정 준비하는구나. 그러면 무슨 얘기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뭐 한다고요? 아하, 나 오늘 양봉 그치, 주쌤이 그랬지. 조금 늦추자. 아니면 밑에다가 조금 대놓고 사자. 아셨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는 단기로 올라오고 요렇게 눌려 있는데 요렇게 갔죠? 요게 지금 정상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사자. 결론 내드리니까요. 저 믿고 공포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선물하시는 분들, 파생하시는 분들 요즘 엄청나죠? 선물랑 수익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오전오. 그러니까 선물 쪽 대응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시황관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도 전략을 좀 정리를 좀 해봤으니까요. 잘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누구 보자고요? 종목에서 연기금, 아이러브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에 중소형주 집중하자. 왜냐하면 중소형주, 펀드, 정관 변경에서 신규적으로 들어온 종목군들이 생기더라. 그것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겠다. 투신도 붙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준비한 것들 요 부분이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봐야겠죠.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점검해보는 시간, 종목 상담 시간 출발합니다. 네, 종목 상담 좀 발빠르게 좀 해볼까요? 요즘 신호등에 대해서 내 종목이 어디에 있나 어느 위치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시청자분이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분.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네, 옵트론텍이요. 옵트론텍이요. 네, 매수가는요? 11,600원에 30%요. 11,600원에 30%요? 네. 자, 옵트론텍 같은 경우는 혹시 가장 듣고 싶으신 거나 기업의 가치는 잘 알고 계시나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카메라 모듈 쪽에 관계하고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가장 시청자분이 궁금해하는 거 딱 한 가지만 듣고 싶다라면 주쌤에게? 네, 지금 실적도 나쁘지도 않은데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를 손절을 해야 되는지 12월 달까지 들고 가면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올지 그게 궁금해요. 네. 11,600원에 비중 30%니까 지금 1,400원이니까. 네. 그러면요. 바로 전화를 좀 끊어주고 방송으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분께서 이 얘기했어요. 옵트론텍이 무슨 회사인지 정확히 알고 계세요. 카메라 모듈은 AF, 그러니까 액츄얼 포커스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화전자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좋은 세코닉스도 있고요. 많은 업체들이 생겼어요, 경쟁사가.
그러니까 즉 단가 압력에서 탈락되기도 하고 기존에 했던 애들의 파이가 즉 실적 자체의 매출 추이가 줄어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옵토렌트 그 중에 하나거든요. 예전엔 잘했죠. 승승장구를 하다가 최근에 신규적으로 발주가 되고 있는 경쟁사보다 발주 자체를 많이 못 받기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요. 옵토렌트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산업의 업황으로 카메라 모듈은 일단 간다. 매수하신 가격이 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11,600원이세요. 요 정도신데 비중이 30% 정도를 들어가 계세요.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요렇게 한번 좀 체크할게요. 바닥권에서 아쉽지만 기술적인 위치는요. 옵토렌텍 같은 경우는 다음 주 화요일날까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딱 요렇게 고개를 들면 돼요. 어떻게? 여기서 요렇게 11,000원대 부근이 1,800원, 900원 전을 고점을 찍고 아랫꼬리를 딱 다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약한 양봉이긴 하지만 장대 양봉의 패턴을 만들면 돼요.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코닉스를 하나를 보여드리면 자,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좀 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아도 주가 자체가 바닥권 대비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만큼 옵토렌텍 같은 경우는요. 실적 부분이 일단 안전하게 나오고는 있지만 같은 업황 대비해서 보면 조금 추이가 얕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 손절 라인을 정확히 대신 지키셔야 돼요. 여기서도 여러분들과 저희가 잊었던 기본 원칙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9,000원, 그러니까 만 원이 넘지 못한 주가의 가장 큰 저항대가 어디냐면 1,050원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켜주었거든요, 일단. 그 관점에서 이 부분 반드시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저하고 더 좋은 종목을 한번 발굴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대박 플러스에도 말씀 좀 드릴 테니까요.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역시나 9,960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장중 종가상 그렇게 되면 손절 처리를 하시고 다시 다른 관점으로 좀 보자. 요 정도의 손실이 힘은 드시겠지만 비중 30%다 보니까 요 정도의 손실은 한 종목에서 바로 만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만회되는 종목은 제가 필요하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신호등상으로도 지금 위쪽에 저항대가 너무 많아서 위축돼 있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매수가 부근 오면 일단 다 잘라내는 전략 원칙으로 좀 드리고요. 화요일 이후 추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요. 또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분 찾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필요하신가요? 저기 삼성 테크원입니다. 아, 삼성 테크윈이요? 예,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매수가는 61,420원이고요. 네. 비중은, 60%입니다. 비중 몇 %요? 60%요. 60%요, 비중이요? 예, 예. 그럼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삼성테크윈 비중을 60%에 담으신 이유 하나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제가 한 3개월 전 됐거든요. 네. 예, 그때 딱 하나만요. 좀 60% 비중을 사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나 예, 그 때문에 상당히, 살다. 예, 상당히 좀 좋게 나오더라고요. 내일에서 보니까요. 그래서 좀 제가 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치하고 업황 자체를 하나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화 끊으시고 화면을 통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요, 비중이 60%인데요, 지금 일단 61,000원대의 주가 매수 평단가가 좀 계십니다. 네, 제가 비중 60%에서 어떠한 의도에서 매수를 하셨는지가 제일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시청자분. 현재 동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체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일단 보완도 안 되고요. 카메라 모듈 쪽인 사업 부분도 안 되고요. 현재 체질을 변경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부분에서 지금 탈락 여부도 결정 가능성이 높은 동사입니다. 현재 새로운 먹거리를 잡아나기에는 좀 부족 부분이 있고요. 삼성전기와 제일모직은 체질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확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삼성테크는 체질을 아직 못 바꿨어요. 좀 아쉽게도. 그런데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조금 홀딩해보자는 자신감 있게 말씀 좀 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이 자리를요, 요렇게 쫙 볼게요. 신호등에서 다음 주가
요렇게 돌릴 수 있는 자리가 하나 있어요. 녹색등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자,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오늘 드디어 일단 수급이 약하긴 하지만 올라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인 64,000원대가 요 정도 걸려 계시죠? 그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새로운 먹거리를 못 만들어 온 것이 아쉽지만 있었다라면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가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저랑 보실게요. 다음 주 초 어제와 오늘 저가분으로 형성되어 있는 53,200원보다 조금 더 낮은 52,600원, 52,600원을 이탈하면 일단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립니다. 30% 비중 줄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2,600원입니다. 현재 기분에 떨어지는 나라까지 판단해봤을 때 52,600원이니까요. 이렇게 52,600원 부분에 대한 이탈할 경우에 30% 비중은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정도에요. 오늘 종가에 올라타는 모습에서 캔들이 이렇게 올라타면요. 초반부에 올라간다면 목표가 단기적으로 57,500원 있는데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 종목 왜 매도하라 그러는 의견을 줘. 에이 기분 별로야. 이러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흥분했어요. 뭐냐면 제일모직하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를 잘 산다 하더라도 충분히 만회를 하실 수 있는 위치예요. 그만큼 좋은 종목이 되게 많고요. 대형주 쪽에 있는데 삼성테크인을 고르신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일단 동사의 기업 가치는 조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손절가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비중 절반 정도 줄이시고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갈아타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저는 먼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만약 삼성그룹주로 갈아타신다면 제일모직이나 삼성전기의 음봉 눌림목 잡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방을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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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OCI. OCI요. 네네. 예. 매수가 비중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80%. 네. 19만 8천원. 비중이 80%시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럼요, 시청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예전에 매수하셨는데 지금까지 가지고 오신 건가요? 최근에. 최근에 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사신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느냐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전화 끊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OCI 비중 80%. 오늘 제가 조금 주쌤이 좀 당황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비중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OCI. 지금 보니까요. 그래요. 대체에너지 관련 쪽으로 분명히 수혜는 있어요. 전기료 인상 부분도 수혜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매수하신 19만 8천원입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19만 8천원이면 요 자리죠. 떨어지는 나락에 지지력이 나왔던 바로 이 양봉 자리실 거예요. 만약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이미 신호등을 보면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라오면 저는 100% 현금화하십시오. OCI 현재 사실 자리 아닙니다. 19만 8천원이 오시면 비중 80% 전략 현금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도 거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공개하러 가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제가 내일장 공략주, 그러니까 월요일장 공략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완전 대형주를 가져올까 아니면 조금 중대형주를 가져올까 고민을 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좀 보시면요. CJ제일제당입니다. CJ제일제당이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바닥권에서요. 지금 내려오다가 이제 신호등을 막 올라타거든요. 중요한 시점으로 오는데요.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동사의 기업 자체가 현재 라이신이라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실적이 악화되면서 아직 가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비 주체 쪽 잘 봐야 된다. 지난번에 뭐 얘기했죠? 홈쇼핑 간다라고 승천해서 얘기했죠. 더 가구 신고가 내고 있죠. 그 관점으로 한번 보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더 수급도 좋고 좋은 종목 말씀드립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대상입니다. 예, 대상이라는 회사인데요. 여러분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추장도 있고요. 상당히 먹거리 쪽으로 좀 있는 부분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일단 수급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대상의 수급을 좀 보니까요. 전체로 기관계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죠. 저는 지금 연말까지 분명히 여러분들 수익 구조를 챙기려면 기관의 수급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기금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중대형주 쪽에서도 차별장세 쪽에 지속된다라는 관점에 상당히 강력히 보유 의견과 추가 매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고요. 자, 신호 들어오고 마지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박스권 자체를 뚫어내지는 못하는 형국이죠. 오늘 종가상. 하지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요. 눌림목 매수를 잤습니다. 녹색 등과 황색 등에 붙여서 잡으니까요. 안전한 방어 장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대상은요. 34,600원에 조금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 잡겠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 또 어디 갑니까? 이제 눈치챘죠? 그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 주황색 등이 있는 이 자리니까요. 목표가 38,200원을 설정하고요. 단 손절가 분명히 제시해야겠죠. 자, 손절가는 그렇죠. 빨간 등인 32,000원을 이탈하는 부분에 우리가 손절로 포트에 집어넣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워낙 잘하는 종목군들 가지고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잡아드리니까요. 잘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자, 시청자분은 오늘 그리고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에 푹 쉬셨다가요. 저는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책임지러 오겠고요. 잠시 뒤에 주식 승천 9시에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